월급 200만원 간호조무사 6년 만에 3억 만든 생활 패턴 그대로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이야기, 바로 월급 200만원 간호조무사가 6년 만에 3억 원을 모은 생활 패턴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월급 200만원이라는 수입으로 3억 원이라는 목돈을 단기간에 모으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한 간호조무사의 생생한 경험담과 재테크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법과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 그리고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의 현실적인 월급 구조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간호조무사의 평균 월급은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 개인의 경력, 담당하는 직무 범위, 그리고 근무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입 간호조무사의 경우 200만원 초반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사회초년생에게 그리 넉넉한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경력을 쌓아가면 230만원, 250만원 이상으로 월급이 점차 상승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같이 특정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3억 원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투자와 엄격한 절약을 병행하는 매우 체계적인 재테크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 그럼 월급 200만원으로 3억 원을 만드는 첫 번째 핵심 비법은 바로 철저한 저축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이는 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성공적인 재테크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면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정해두고 마치 세금을 내듯이 강제적으로 자동으로 저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월급 통장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돈이 아니라 나의 경제적 자유를 향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귀중한 종잣돈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통장 쪼개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급여 통장을 중심으로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금 통장 등으로 통장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면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50%는 장기 저축 및 투자, 30%는 생활비, 20%는 비상금이나 단기 목표 저축으로 할당하는 식으로 명확한 비율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돈을 많이 모으자는 식의 목표보다는 6년 안에 3억 원을 모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소규모 투자를 시작하겠다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재테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재테크 여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현명한 소비 습관 관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입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 앱이나 엑셀 시트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일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떤 항목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효율적인 소비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고가의 커피 한 잔, 주말마다의 잦은 외식 비용, 또는 충동적인 온라인 쇼핑 구매 등이 개별적으로는 소액일지라도 한 달, 1년 단위로 합산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 됩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합리적인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여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난립하는 구독 경제 시대에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 정기 결제되는 멤버십 서비스 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절약으로 이어지고, 그 절약된 금액이 여러분의 종잣돈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라는 제한된 수입으로 3억 원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시간과 노력 대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야 합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투자 시장의 흐름과 원리를 익히고 경험을 쌓은 다음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특정 종목이나 시장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투자 격언처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ISA와 같은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면 복리의 마법과 함께 자산을 더욱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세금 절약은 곧 수익 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재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정 상황, 위험 감수 성향,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재테크 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비법은 추가 수입 확보입니다. 아무리 절약하고 투자해도 월급만으로는 저축과 투자의 속도에 한계가 있을 때 부업은 3억 원 목표 달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주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간호조무사로서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부업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캠프나 스포츠 캠프 등에서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캠프 간호사로 단기 활동을 하거나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강 관련 콘텐츠 작가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추가 수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문성을 더욱 빛내고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업의 경우 의료 관련 설문조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소정의 보상을 받거나 크몽, 탈인과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의 특기나 경험을 판매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형태로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부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절대로 생활비로 소비하지 않고 오롯이 저축이나 투자금으로 활용해야 3억 원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된 업무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의료계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간호조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존재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때로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은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이며 이는 상당한 정신적 소모를 유발합니다. 간호사에 비해 임금이 낮은 편이며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은 분명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안정적인 직종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어 직업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로컬병원, 요양원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헌신적인 노고는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만약 3억 원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이후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간호사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 간호사로 성장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함께 경제적 보상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졸자, 전형이나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편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더 넓은 기회를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여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경우 일부 비양심적인 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단순한 인력 활용을 위해 교육 없이 단순 업무만 수행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무임금으로 착취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실습, 환경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학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신력 있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식 교육기관을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격증은 추후 법적인 문제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급 200만 원으로 6년 만에 3억 원이라는 목돈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체계적인 재테크 전략과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철저한 저축 습관을 기르고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며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여 자산을 불리고 마지막으로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이 4가지 핵심 비법을 굳건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로서의 현재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